카메라 성능 자체는 거의 플래그십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진이 굉장히 느낌있게 잘 나온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게 좀 말이 되나? 자, 오늘은 특별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제품인데 샤오미 14T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바로 아랫 단계, 그러니까 갤럭시로 본다면 FE 정도 되는 포지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14T 시리즈는 14T와 14T 프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14T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256GB가 599,800원, 512GB 모델이 649,800원입니다. 보통 플래그십이 100만원이 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착하죠. 제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제품에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명품 카메라 브랜드죠. 라이카와 협업한 카메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50만원, 60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고고! 이 14T의 첫 인상부터 좀 보면 저는 처음에 딱 느낀 게 굉장히 좀 깔끔하다, 조금 독특한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면은 무광 글래스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플랫한 편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각이 딱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립감도 좋았고요. 카메라 섬을 보면은 중간에 라이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되게 독특했어요. 그리고 카메라 배열이 좀 특이한데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정사각형으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국내 스마트폰에서는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카메라 렌즈는 3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플래시 라이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카메라를 일렬로 배치하고 플래시는 조그맣게 따로 옆으로 빼는데, 근데 이 제품은 딱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스마트폰 디자인도 개인차가 있잖아요. 분명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 카메라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뽑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6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무게는 약 192g 정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화면 크기 대비해서 제법 가벼운 무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 버튼과 측면 버튼은 모두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원 버튼에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소소하지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총 4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타이탄 블랙, 타이탄 그레이, 타이탄 블루, 레몬 그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타이탄 블루 컬러입니다. 색감이 나쁘지 않죠. 자, 이제 카메라를 보면 마치 이게 4개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플래시 라이트고요. 나머지 3개가 카메라 렌즈입니다. 50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 50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 그리고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카메라들은 모두 라이카 렌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플래그십이 아닌 모델들, 이런 제품에는 사실 망원 렌즈를 빼거나 아니면 망원 렌즈 스펙을 좀 낮추거나 이런 타협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타협이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카메라 성능 자체는 거의 플래그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사진 스타일을 2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제가 며칠 동안 좀 써보니까 컬러감도 아주 풍부하고 사진이 굉장히 느낌있게 잘 나온다,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원래 라이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진에서 좀 표현이 어느 정도 잘 되었습니다. 특히 마스터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여기에도 인물 사진 모드가 있는데요.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케 효과가 들어가면서 깊이감이 있는 사진을 보여줬고요. 좀 비싼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자, 야간 모드도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제가 상당히 어두운 환경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테일이나 색감 이런 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사실 이 정도 포지션에서는 야간 모드는 딱히 기대를 안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서 조금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워터마크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이렇게 라이카 로고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워터마크예요. 이건 설정에서 바꿔주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워터마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라이카 모드로 변경을 해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감성 한 스푼 챙겨가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전면 카메라의 경우도 32메가픽셀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면 카메라 치고는 굉장히 높은 화소죠. 여러분들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 셀카가 너무 잘 나와서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확실히 카메라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답게 카메라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이 라이카 카메라의 감성이 한 방울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을 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제품의 스펙
스펙과 성능도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 칩셋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8300 울트라가 들어가 있고요. 램은 12GB 그리고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펜치 6 테스트 결과 싱글코어는 1400점대, 멀티코어는 4300점 정도를 기록했는데 예상보다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중국기 스마트폰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AI 기능도 물론 가능한데요. 실시간 번역이나 AI 이미지 편집도 할 수 있고요. 구글의 서클 투 서치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6.67인치 화면에 주사율은 144Hz까지 지원이 되고요. 해상도는 1.5K, 화면의 최대 밝기는 4000니트까지 지원됩니다. 제품의 칩셋의 경우는 중국기 수준이 맞긴 한데 디스플레이는 거의 플래그십이랑 동일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주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면을 넘길 때 상당히 부드러웠고요. 해상도도 보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FHD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많은 분들이 더 좋은 화면, 더 큰 화면 뭐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시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사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배터리는 사용 시간은 충분했고요. 충전 같은 경우는 67W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이걸 이용하면 45분 만에 완충이 돼요. 굉장히 빠르죠.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6GB 모델이 599,900원, 512GB가 649,000원인데 이 두 모델이 사실 5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성비를 따진다면 512GB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용량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512GB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아쉬운 점, 불편한 점 이런 건 딱히 없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아마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그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제품 여기에 들어간 스펙 자체는 오버 스펙이 맞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국내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죠. 특히 MZ 세대한테는 더 그렇고요. 저도 예전부터 샤오미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진짜 전자제품 쪽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성능도 괜찮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좋은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중국 스마트폰을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샤오미 이 14T를 써보고 나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일단 성능이 진짜 괜찮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게 좀 말이 되나? 이 정도의 가성비가 있는 스마트폰이 기존에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중국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해외 서비스 이런 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서 제미나이나 서클 투 서치 이런 AI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보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하이퍼 OS를 사용합니다. 이게 중국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바로 카메라였어요. 이게 카메라 성능이 아니라 카메라 디자인이었는데 뭔가 이 카메라 디자인을 조금만 더 세련되게 뽑았으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성비 스마트폰 말 그대로 진짜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다면 이 제품보다 좋은 제품은 아마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시장 파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좀 특별한 스마트폰을 소개해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